안녕하세요. 지금 별일 없이 살고 있고 무난하고 그저 사람들 전화했는데 전화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지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냥 그럭저럭 밥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되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뭐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사람 어떻게 지내? 라고 했는데 그 사람 망했잖아. 가족들 뿔뿔이 다 터지고 이혼하고 지금 아마 죄지어가지고 깜빵에 있을걸? 이런 얘기 들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이 나락으로 간 사람입니다. 인생이 이제 그냥 끝장난 거죠. 우리가 채무불이행자, 뭐 파산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가 그냥 드라마나 나오고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같지만 현실은요 매우 잔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요 그냥 인간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살지 못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주민등록 말소자, 파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 사용 못하고요. 자기 명의로 교통카드도 사용 못합니다. 계좌 못 만드는 거 당연하고요. 게다가 핸드폰 개통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체크카드 이용하고 가족 명의로 신용카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들 이제 자기 명의가 아닌 이제 가족들의 명의로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족들이라고 옛날같이 끝까지 믿을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뭐 남편이 채무불이행자인데 아내가 끝까지 믿어서 부양을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요. 뭐 이렇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삐끗한다. 그런 버림받습니다. 자식은요. 자식도 부모를 안 챙겨요. 부모가 자식을 챙기고 자식도 부모를 챙기는 것 또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없었을 때 가능한 얘기지. 서로 문제가 생기면 서로서로 손절하는 겁니다. 참 서글픈 얘기죠.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이제 채무자가 되면 인생이 나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혼하고요. 가정이 해체되고 파탄나고 그는 매우 불행하게 매우 서글프게 사는 겁니다. 자기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죠. 왜? 월급은 대부분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들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안 놔둡니다. 뭐 빚지고 난 다음에 뭐 정부가 뭐 파산자들을 뭐 회생시켜 주겠지. 신용을 사면해 주겠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기대감에 평생 이제 하층민으로 살아도 살지 못하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우리가 더 잔인하고 잔혹하고 이제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이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빚져도 남들 다 빚지고 산다라고 얘기하고 요새 빚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얘기하고 빚을 1억 2억 3억 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0명 중에 6명이 빚이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뭐 단칸방에 살아도 반지하에 살아도 빚이 없으면요 자기 벌어들인 돈 안에서 뭐 여유롭게 뭐 싼 뭐 삼겹살 먹고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혹은 담배도 피고 로또도 사고 뭐 자기 처지 안에서 여유 부리면서 삽니다.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요. 근데 빚쟁이면요. 빚쟁이면 시계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이 계속 쪼아대고 괴롭히고 이래저래 빚 갚으라고 계속 독촉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쫓기며 사는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빚쟁이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건 그냥 꿈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빚쟁이들이 창궐 할 건데요. 그들이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인생이 파탄나는 겁니다. 물론 채권자들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이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채무관계가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으면 채권자들도 몰락하고 무너집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뭐 잠실의 아파트가 20억짜리다. 25억짜리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불황이 시작됐기 때문에 10억이라도 팔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무리하게 빚지고 주식을 투자했다. 부동산을 투자했다. 다 몰락가는 겁니다. 왜냐? 못 견디니까. 못 버티니까.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을 사서 유지할 수 있냐인 겁니다. 세금 내고 이자 내고 원리금 갚으면서 계속 지낼 수 있으면 뭐 자기의 그릇에 맞게끔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빚지라고 했냐고요.
자기 스스로 도장 찍어서 자기 스스로 금융노예가 되고 또 빚져가지고 허덕이며 살면요. 인생이 이제 우울해지는 겁니다. 개판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바라냐는 겁니다. 이미 걸려든 금융노예가 600만 명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매일같이 발에 땀나도록 절박하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절박하게 힘들게 살면 또요. 로또 찾아다니고 또 복권 찾아보고 주식으로 5배, 10배 올라가는 그런 것들만 쫓다 보면 인생이 안정적이커녕 인생이 더 불안해지고 더 서글퍼지고 더 엉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냐?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냉동밥 먹으면서 미친 듯이 일만 하는데 건강해질 수가 있겠냐고요. 건강할 수 없죠. 삶이 엉망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사람의 삶이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암담하게 그렇게 서글프게 계속 살아가면 괜찮아질 수 있냐? 괜찮아지기 어려운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들겠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거예요.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죠. 따져봐야죠. 우리네 삶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변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은 몰라가는 거고 조용히 자기만의 힘을 기르고 능력을 축적해 나가는 사람은요. 또 그 나름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우리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한 걸음 두 걸음 축적해 나가야죠. 쉽게 일확천금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고 빚쟁이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수적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신념,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길게 내다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이 나아지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를 갖춰가는 겁니다. 그래 보자고요. 그렇게 일어나가 보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보자고요.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길은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따져보면서 하나씩 둘씩 챙겨 나가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내가 삶을 대비할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지내는 길인지를 잘 따져보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